안 나오시니까 녹화가 돼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키고 보셔도 되고, 저 그러면 더 감사하죠. 저도 이제 수업을 할 때 아무도 없는 것보다 누가 이제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네. 자, 처음부터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네. 자, 오늘 이제 제목은 네, 우리 아이 맞춤 첫 영어 방향 가이드라고 이제 시작을 하고요. 저는 뭐 간단히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는 이제 아이를 가르친 지 올해로 이제 23년째 됐고요. 네, 학원에서 쭉 이제 대형 어학원에서 쭉 근무를 하다가 네, 이제 2014년도에 애들링 클래스라고 이제 네, 이제 공부방을 오픈을 했었고요. 네, 지금까지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한 3년 전에 맨 위에 이제 표지까지 다 나왔었어요, 책이. 예, 여기 느린 학습자를 위한 영어 학습법. 그래서 이제 표지까지 다 나오고 이제 원고도 다 완성이 됐었는데 이제 바로 나오기 직전에 출판사 사정에 의해서 책이 출간이 못 됐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이 안타까웠고, 그래서 이제 그 뒤로는 여기 밑에 보시면 전자책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크몽에서 지금 다 판매를 하고 있고요. 전자책. 그래서 초등학교에 시작해도 성공하는 영어 비법. 그래서 좀 영어를 늦게 시작한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은 결국에는 뭐 궁극적으로 우리가 좋은 또 대학에 가고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로드맵을 만들어주면 좋을까 해서 만들었던 네, 전자책인데, 네,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구입을 해주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제가 이제 난독증 학생 맞춤 영어 수업 100가지라고 해서 아이디어 이제 100가지가 들어가 있는, 이거는 이제, 설명서라기보다는 이제 직접 이런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을 위한 워크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아이디어가 있고 거기에 이제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사용을 하면 될지. 그래서 이거 관련된 수업도 이제 곧 열 생각이고요. 첫 번째 책은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고 정말 제가 아이들 공부방 오픈해서 한 13년 동안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여기 케이스도 다 들어가 있고 네, 정말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던 책인데 아직까지는 네, 국내에서는 느린 학습자에 대한 그 이해도가 그렇게 높지 않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특히 또 영어 학습법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많이 궁금해하시고 저한테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막상 출판사에서는 아직 그렇게 관심이 있는 분야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실 항상 처음이 힘든 거잖아요. 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지금도 그런 아이들 가르치고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예, 언젠가는 네, 인정을 받을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저는 뭐 이런 사람이에요. 뭐 이런 거는 뭐 하도 많이 나오니까 저는 사실 불어를 전공을 했고요. 프랑스어를 전공을 했고 영어를 원래 이제 부전공을 하게 됐어요. 사실 영어 선생님을 하고 싶었던 게 꿈이었는데 네, 잘 되지 않아서 그렇게 됐고 근데 오히려 저에게는 이게 전화위복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외국을 많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네, 그리고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이제 이런 연수도 받게 되고 네, 그다음에 네, 또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이제 특수교육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특수교육대학원에 가서 언어치료 석사를 하면서 그때 이제 난독증과 느린 학습자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이제 영어 공부방. 네. 근데 교습소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따로 제가 사는 곳이 아니고 따로 장소를 얻어서 지금 하고 있고 네. 그렇게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교습소라고 하지만 그 규모가 워낙 작다 보니까 제 스스로 그냥 공부방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목차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간 관계상 뭐 길게 말씀은 안 드릴 거예요. 짧게 말씀드리고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이라서 일단 계획표는 아니에요. 로드맵이 아닙니다. 예, 왜냐면은 사실 그런 것 때문에 학부모들이 굉장히 초조해 하시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그런 거를 만들어서 제시하는 아이들은 좀 빠른 학습자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아이들, 예를 들어서 느리거나 아니면은
늦게 시작을 했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들에게는 어떤 정형화된 계획표가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획표는 아니고요. 이러이러한 점이 있더라. 좀 이해를 해보자. 우리 정리하자. 그래서 꼭 선생님 아니셔도 좋고 학부모님이시면 아, 이런 부분이 또 있구나. 다르구나라는 걸 좀 같이 얘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뭐 발달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파닉스는 언제 접근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또 영어책은 어떻게 읽히면 좋을까요? 네, 영어책을 읽히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그렇다면 또 우리가 영어책하고 파닉스는 어떻게 연결을 할까요? 그리고 저는 집에서 너무 많은 거를 해주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최소 영어 루틴, 그리고 집에서 꼭 안 하셔도 되는 것들. 왜냐하면 이거를 너무 지나치게 하셔가지고 어머님과 아이들의 사이가 안 좋아지고, 예, 많이 봤어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그 불똥이 학원으로 튀는 거예요. 선생님이 숙제를 많이 내줘서 내가 많이 시키게 된다. 우리 아이가 너무 힘들어한다. 많은 그런 경험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네, 그래서 그때 좀 안타까웠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는데 그만두시고 또 요즘에 돌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다른 데를 가봤는데, 별거 없더라. 아니면 다른 데를 갔는데, 뭐, 제 자랑은 아니지만, 선생님처럼 꼼꼼하게 아이들에 맞춰서 교육을 하시는 분들은 없더라. 그래서 많이 오시는데, 네, 또 자리가 없거나 레벨이 맞지 않아서 대기하셔야 되는 경우도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어머님들이 또 생각하시는 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신호가 뭐죠? 예,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단계별 체크리스트. 그리고 제가 항상 어머님들, 선생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네, 말씀드렸지만 절대 계획표가 아니에요. 왜냐면 아이들마다 성장 속도가 달라요. 아이들을 키워보시면 아시지만 첫째 아이 다르고 둘째 아이 다르고 쌍둥이도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네, 일단 우선은 자연스러운 일상 속에서 어떤 영어를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정리된 마음이 목표가 돼야지 조급하게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시기에는 꼭 이걸 해야지. 이걸 끝내야지.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어머님도 바빠지고 아이들도 그걸 느끼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네, 거의 제가 1,000명 이상의 아이들 가르쳤고요. 그다음에 특히 네, 천천히 배우는 아이들, 심지어는 네, 난독증이 있거나 네, 경계선 지능 이런 아이들까지 제가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의 경험이 왜 필요한가냐면 정말 많은 다양한 속도의 아이들이 있다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설사 옆집 아이하고 다르고 윗집 아이하고 다르더라고 그거에 대해서 너무 괴로워하시거나 진짜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절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언젠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이와 함께 네, 잘 나가면은 자, 결론이 있다는 거. 그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발달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뇌에 대해서 많이 좀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닌 거에 대해서 되게 고맙게 생각하는 게, 좀 깊게 공부할 수가 있었어요. 예, 그러면서 뇌에 대해서 어떤 뇌에 하는 역할, 그쵸, 뇌과학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런 되게 훌륭하신 분들의 강의도 제가 많이 들었고요. 예, 그래서, 이 뇌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두엽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그래서 6, 7세 아이들은 이 전두엽이 계속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뒤쪽. 제가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뒤쪽이 후두엽이라고 합니다. 뒤쪽에 후두엽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각이 있어요. 그리고 측두엽은, 네, 이제 우리가 측두엽에는 소리를 인지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렵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골고루 발달이 돼야 되고 이 부분의 연결이 잘 돼야 되는데 난독증이 뭐냐면 쉽게 말씀드려서 이 부분의 연결이 끊어진 거를 얘기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리는 잘 듣는데 시각적인 게 안 된다든지, 네, 시각적인 거는 잘 되는데 소리 인지가 안 된다든지 이게 연결이 되는 고리가 있는데요. 그 고리가 확실하게 연결이 되지 않거나 끊어져 있거나 했을 때
그런 어떤 난독이라든지 예, 그런 문제가 생기고요. 그 느린 아이들 중에서 경계선 지금 아이들은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IQ 자체가 네, 경계선급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이제 IQ 기준을 이제 70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 아이들은 정상적인 그 지수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정신 지체라든지 약간의 뭐 어떤 그 어려움이 있는 애들 이제 장애라고 하죠.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아이들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보다 예를 들어서 61점보다 낮게 되면은 정신지체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 사이에 있는 아이들은 우리가 이제 경계선급 아이들, 그래서 보더라인에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얘네들은 IQ 자체가 낮기 때문에 또 그 자체에 이렇게 딱 봤을 때 선생님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난독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또. 근데 주의하셔야 돼요. 굉장히 다르거든요. 난독 같은 경우는 IQ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좋은 애들도 많아요. 예. 그런데 경계선급 아이들은요, 그냥 IQ 자체가 정상이 조금 덜 됐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구별을 확실히 해주셔야 되고요. 이거는 그냥 선생님들이 느낌으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검사를 통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선생님들이 쉽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네, 검사지가 있습니다, 다. 예, 그래서 검사를 제대로 하고 나서, 예, 그거는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어, 말씀을 드리지만 쉽게 이렇게 어머님들한테 말씀 안 드려요. 예.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네, 네, 좀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직접 병원에 가셔서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 뭐 그런 얘기도 다 나누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다양한 아이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 우리가 잘 들어야 되고요.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또 어때야 되죠? 맞습니다. 잘 봐야 되고요. 어떤 눈으로 상황과 그림을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한 느끼는 거. 예, 이것도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런 어떤 경험을 충분히 선생님들이나 어머님들이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파닉스라는 거는 언제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자,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절대 파닉스는 출발점이 아니에요. 저는 학원에 제가 근무할 때 제일 놀랐던 게 뭐였냐면요. 학원은 정해져 있어요. 그냥 파닉스 교재를 가지고 파닉스를 가르치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기간이 짧아요. 막 5개월, 6개월 안에 끝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파닉스가 끝나면 리딩 책을 들어가요. 예, 이게 보통의 이제 학원에서 그렇게 운영을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공부를 안 하신 예를 들어서 뭐 과외하시는 분도 그렇고요. 공부방 하시는 선생님들도 그렇고요. 심지어는 또 학원은 자기가 본인이 차렸어요. 근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요, 무조건 파닉스를 먼저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파닉스 교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알파벳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거를 볼 때마다 너무너무 안타깝거든요. 절대 파닉스는 출발점이 아니에요. 심지어 파닉스가 먼저가 아니고요. 그럼 뭐가 먼저예요? 라고 말씀하신다면요. 바로 음소 인식, 소리를 먼저 인지를 해야 됩니다. 파닉스는 읽기 위해서 네, 어느 정도 아이가 영어 소리에 익숙해졌을 때 도와주는 도구이지 이 자체가 출발점이 되거나 이 자체가 목표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건 있어요. 파닉스를 안 한다? 이거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지금까지 아이들을 1000명 이상 가르쳤다고 했잖아요. 파닉스를 안 하고 술술술 읽는 아이들은 10%가 되지 않았었어요. 진짜로요. 저는 그게 정말 놀라웠거든요. 그럼 나머지 아이들은 파닉스를 했어야만 했어요. 다. 그런데 어떻게 시작을 했느냐? 그냥 책으로 시작했느냐? 아니면 얘는 책을 읽으면서 그걸 통해서 파닉스를 했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거에 따라서 미국에서도 어렵게 뭐 설명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탑다운 방식. 그쵸? 그리고 뭐 다운 탑 방식. 그리고 또 뭐 어떻게 얘기하죠? 맞아요. 홀 어프로치. 그쵸? 그리고 파닉스 어프로치. 그리고 이거 두 개를 합친
밸런스드 어프로치. 정말 많은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학자들 간에 막 싸움도 났었고요. 그런데 지금의 추세는 구조적인 파닉스예요. structured. 그런데 이거는 정말 미국에서 한 4, 5년 전에 나왔던 얘기인데요. 아직 한국에서는 이걸 모르시는 선생님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일단. 그래서 선생님이라면 어느 정도 원서는 읽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실 요즘에는 AI가 있기 때문에 원서를 안 읽으셔도 원서에 어떤 자료를 넣고 이거를 서머라이징을 해줘. 그러면 얘네들이 충분히 잘 서머라이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structured reading, structured literacy가 지금 미국에서는 대세이고 꽤 오래됐어요, 이거는. 그리고 그 중에서도 SOR이라고 해서요. Science of Reading이라고 합니다. Science of Reading. SOR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제 책을 읽는 거는 자, 어떤 느낌으로서 선생님들이 하는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과학적인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하고 일단 그 아이를 뭘 해야 되겠죠?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고 그러면 이 아이가 정상적인 어떤 아이인지, 그러니까 홀 클래스에서 충분히 수업을 할 수 있는 아이인지 아니면 이 아이는 어느 정도 중재가 필요한지, 근데 그 중재가 인텐시브한 중재인지 아니면 그냥 스몰 그룹으로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아이인지 이걸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한 반에 여러 아이들을 넣고 수업을 하시다가 누가 못 따라가면 얘는 왜 이렇게 애가 못하는 거야? 얘 왜 이렇게 답답해? 그러면서 선생님들끼리 질문을 하시죠. 이 아이 어떻게 해야 되냐요? 그러면 대부분이 저는 깜짝 놀랐어요. 포기하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어떻게 아이를 내가 받았는데 학생을 포기합니까? 그러면 그 어머님 입장에서 내 아이가 그렇다. 포기하실 건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 어떻게든 그 아이를 지도를 해봐야 되죠. 근데 무조건 지도를 하나요? 아니죠. 네, 방법을 제대로 연구하시고 지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우리 아이가 파닉스를 해도 안 되는지는요. 우선 국어를 보시면 안 해요. 국어하고 똑같거든요. 우리가 국어를 한글을 시키는 것도 똑같죠. 얘가 소리를 잘 인지를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 뭐 이렇게. 맘마, 뭐 엄마, 밥. 예. 그러기 시작하면 얘가 조금 소리를 안 해. 그러면 한글을 한번 시켜볼까 하시잖아요. 영어도 같습니다. 일단은 영어 소리가 낯설지 않고요. 아이가 먼저 막, 뭐, 예를 들어서 버스 했는데 나는 파닉스를 가르쳐 준 적도 없어요. 근데 애가 갑자기, 뭐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정말로. 그러면 그 아이들은, 얘네들은 소리가 낯설지 않네? 그럼 한번 시켜봐야 되겠다. 그리고 또 이런 애들이요. 자주 나오는 단어. 예. 뭐 뽀로로를 봐도 거기서 뭐 이렇게 뭐 해리 뭐 이런 애들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럼 영어 이름이에요. 근데 애가 막 그런 영어로 나오는 이름을 잘 따라해. 그러면 우리 아이는 영재일까? 이게 아니라, 얘는 이제 좀 내가 책을 읽어주고, 파닉스를 시켜도 되겠다. 그리고 영어 단어를 뭐 이렇게 흉내를 내요, 애가. 그리고 호기심이 있죠. 그러면 아주 시작하기 좋은 신호예요. 근데 이르다는 거는 뭐냐면, 아직 한글도 잘 못해. 어, 그리고 영어 소리 당연히 힘들어하죠. 그리고 글자 외우는 거 sight words라고 하잖아요. 외우면 안 돼요. 글자 외우는 것도 부담스러워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영어 자체를 거부하는 애들이 있어요. 왜냐면 언어 자체를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아직 아니구나. 그러면 국어책도 많이 읽어주고 내가 좀 그런 어떤 거를 시켜줘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핵심 원칙입니다. 바로 파닉스는 외우는 공부가 아니라 뭐라고요? 이미 익숙한 소리를 정리를 해주는 과정입니다. 되셨죠? 자, 그다음 그러면 도대체가 언제부터 시작을 해야 되나?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영어책. 자, 영어책은요. 음, 너무 다행인 게요. 파닉스 안 해도 돼요. 파닉스보다 먼저 시작하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처음에는요, 혼자 못 읽어요. 독립 읽기라고 하죠. 자, 독립 읽기라는 거는 파닉스를 읽고 사이트 월즈를 배우고 그러면서 시작되는 게 독립 읽기고요.
이때는요, 오히려 파닉스를 안 하면 어렸을 때부터 영어 책을 많이 읽어주세요. 제가 10년 정도 판교에서 엄마들 영어 모임을 했어요. 동화책 읽어주는 그림책 모임을 했고요. 지금은 아이들이 다 중학교 이상 성장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모이진 않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제가 10년 정도 봤잖아요. 근데 확실히 엄마가 그림책을 많이 읽어준 아이들이 파닉스를 시작했을 때도 빨랐고요. 영어 공부를 시작했을 때도 훨씬 빨랐습니다. 그래서 그건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영어 공부 뭐 해야 돼요? 아니요, 그냥 어머니 동화책 읽어주시면 돼요. 저 발음이 별로 안 좋은데요. 요즘에는 많잖아요. 영상도 있고, 네. 뭐 CD도 구하려면 있어요. MP3도 많이 돌아다니고요. 이런 거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의미를 그림으로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글자를 몰라도 돼요. 그림책이 얼마나 좋아요. 그림이 너무 좋잖아요. 저는 그림을 많이 보여줘요. 애들한테.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어, 파닉스를 시작을 해도 못 따라오는 아이들이 많고 여기 난독증 아이들도 있어요. 중학교 1학년인데 알파벳을 한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합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도요. 관심은 있어요. 그 잘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은 글자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림으로 사이트 월드 같은 거를 자꾸 보여주면서 말을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도 ball 하면은 catch a ball, throw a ball 이러면서 청크로 해서 해주면 따라하잖아요. 그러면은 걔네들은 또 그거에 익숙해지거든요. 자, 그 다음엔요, 문장을 자연스럽게 반복을 시켜주세요. 같은 패턴으로. 패턴이 있는 책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책들도 있죠.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요, 바로 소리에서, 상황에서 경험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바로 맥락이라고 하죠. 우리가 컨텍스트 미닝. 거기에서 소리를 만나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듣는 책, 보는 책, 즐기는 책, 순서대로 갈 수 있어요. 읽기는요, 그 다음에 따라옵니다. 자, 그럼 파닉스 어떻게 연결될까요? 방금 말씀드렸죠? 네, 스토리 기반 영어의 자연스러운 흐름. 처음엔 이야기 속에서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소리 패턴을 익힙니다. 정말 신기해요. 그리고 온셋 라임이라고 하죠? 패턴이 들려요. 예, 뭐, 그래서 거기서 라이밍 월드 뭐 이런 것도 들어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그런 거 이제 시켜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모든 게 준비가 됐다 싶으시면 파닉스로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아, 그게 그 소리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비브, 비브 이렇게 하는 아이와 브가 들어가는 책을 많이 읽은 아이들은요, 달라요. 받아들이는 게 보자마자, 엄마, 이게 그 브야, 브? 비가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접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예시, The Cat in the Hand 아시죠? 우리 닥터 수스. 예, 닥터 수스의 책들이 그렇잖아요. 즐겁게 읽어주세요. 노래 부르듯이. 그리고 문장 따라 하고요. Family word, at word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가 나중에는 그 at, cat, 그 at, hand. 정말 그런 단계로 가는 거거든요. 아주 자연스럽게 말이죠. 예. 네. 그 다음이요. 네. 또 참가하시는 분들이 지금 제가 수락을 했는데 들어오시는 분들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집에서 자, 도와주는 최소 영어 루틴. 절대 부모님이요, 영어 선생님 되실 필요 없어요. 근데 그거 아시나요? 엄마가 영어 선생님이신 분, 저도 엄마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많이 계시겠지만, 자기 자식 가르치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엄마 말 잘 안 듣죠. 예, 저희 아들도 그랬어요. 저희 아들은요, 어떻게 영어를 공부했는지 아십니까? 저희 아이는 듣는 것도 좋지만, 시각적인 게 굉장히 많이 발달된 애예요. 그래서 그냥 다 외워버렸어요. 한글도 지하철 노선도를 보고 지가 다 깨쳤어요. 예. 시각적인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영어도요. 어떻게 했냐면 게임 같은 거 하면서 게임에 영어가 나오잖아요. 엄마 이게 뭐야? 그럼 뭐라고 알려주면 그냥 외워버리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아이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해주실 거는요. 우리 아이가 어떻게 언어를 배우고 있나? 그걸 보시면 되는 거지. 막 엄마가 막 가르치려고 막, 야, 오늘 우리 한번 영어 한번 해볼까? 그러셔가지고 막 애를 앉혀놓고 막 영어 하시는 분들 계세요. 물론 아이가 학습적이고 잘 따라오면 엄마표 영어 성공하지만 제 주위에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가 너무 엄마가 가르치려고 하니까 애가 싫은 거예요.
엄마는 엄마다워야 되잖아요. 그냥 그래도 나는 꼭 해주고 싶어 하시면요. 이 정도 해주시면 돼요. 그냥 아침에 식사할 때 영어 노래 들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녁 때 잠자기 전에 그림책 하나, 한글책 읽고 그림책 하나 읽어주세요. 끝. 그리고 주말에 아유 그래도 나는 뭐 좀 해주고 싶어? 애니메이션 하나 보여주세요. 끝입니다. 듣기죠. 하루에 5분만 꾸준히 한번 해보세요. 엄마의 역할은 뭐라고요? 가르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아이랑 같이 즐기셔야 돼요. 설거지 하면서, 야, 너 저기, 이거 애니메이션 하나 볼래? 그리고 끝났어. 무슨 내용이야? 엄마 너무 피곤해, 이미. 그런 거보다요. 5분을 같이 보고 5분 동안 같이 즐기고 엄마가 5분 정도 충분히 시간 내실 수 있잖아요. 저도 일하는 엄마였어요. 근데 저희 아이가 한글도 굉장히 느렸어요. 5세까지 5마디 했거든요.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5세가 됐는데 5마디를 했다고요. 엄마, 아빠, 밥, 차, 뭐 그런 거였어요. 근데 저는 그냥 꾸준히 EBS 뽀로로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뽀로로를 계속 틀려줬어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이 되니까 귀가 뚫리고 따라하더라고요. 그럼 영어도 마찬가지겠죠? 저는 그거를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알아요. 절대로 급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집에서 절대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발음 교정. 안 하셔도 돼요.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파닉스 규칙 설명? 어머님들 설명 잘 못하세요. 복잡하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애가 혼란이 와요. 테스트.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읽기 강요?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준비가 되면 알아서 해요. 우리 아이들. 물론 아닌 애들은 시켜야 되겠지만 그 시기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단어 암기? 아닙니다. 단어 암기가 아니라 그냥 노출이에요. 냉장고에 냉장고 이렇게 써놓고 어렸을 때 이렇게 붙여놓고 엄마가 막, 야, 따라해봐. 냉장고야, 냉장고. 안 그러시다가요. 영어도 똑같아요. 저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냥. 단어 붙여놓고 아이가 가서 뛰어오고 그냥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자, 맞아요. 영어라고 돼 있지만 그냥 언어는요. 그냥 편안함 속에 나와야지 이거를 막 강요하는 순간 굉장히 싫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도 영어 싫었어 하시는 어머님들 계시거든요. 대부분이 영어에 대한 굉장히 안 좋은 추억이 있으시더라고요. 교정? 아니요. 관계가 중요하죠. 관계. 실력? 무슨 아이들이 얼마나 실력이 있겠습니까?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어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서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자, 신호입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갈. 일단 소리가 익숙해졌어요. 거부감 없이 좀 자연스러워진 것 같죠? 그러면 표현 한번 따라해보게 하세요. 그리고 집중 시간이 1, 2분이었으면 5에서 10분. 자, 어머님들, 자, 선생님들, 이거는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아이들의 집중 시간 생각보다 굉장히 짧습니다. 음, 깜짝 놀랐어요. 5분밖에 안 된대요. 5분에서 10분. 그런데 학원에서 어린애들을 저도 학원은 생활했지만 깜짝 놀랐죠. 3시간씩 막 하잖아요. 물론 선생님이 3명이야. 근데 영어 유치원 나오고 자, 애프터스쿨 있는 애들은 보통 그 정도 하거든요. 원어민 선생님, 뭐 한국어 선생님 또 원어민 선생님 얘네들을 데리고 계속 40분, 뭐 1시간, 60분짜리 수업을 2번 막 이렇게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공부방을 할 때 저는 50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머님들이 어머, 뭐 이렇게 짧아? 그거 가지고 수업이 되세요? 이러시더라고요. 예, 설득하기가 정말 힘들었지만, 가능하죠. 지금도 시간은 바뀌지 않았어요. 저는 7살 애들, 8세, 9세까지, 네, 50분 합니다, 수업. 그걸로 수업을 하시나요? 다 가능하죠.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많이 한다고 잘하는 게 절대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효과적인 방법으로 얼마나 아이들이 집중이 돼 있고 눈이 풀려 있지 않는 상태에서 인풋이 들어가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어는 일상이 돼야 돼요. 이게 특별한 활동이 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애들이 글자에 관심을 보인다. 이제 글자, 이제 관심 보이네. 엄마, 이게 뭐야? 이거 어떻게 읽어? 그러면, 그래.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야지. 항상 준비라는 거는요, 실력보다 뭐죠? 자신감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7세인데 아직 시작 안 했어요. 늦었나요?
7세인데요? 전혀 늦지 않았죠? 저는 이렇게 물어보세요. 어머님들이. 저희 아이 3학년입니다.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선생님, 늦었나요? 아니요, 절대 안 늦었습니다. 지금 하셔도 됩니다. 영어 유치원 안 보내서 걱정이에요. 아니, 물론 영어 유치원 보내면 또 어떤 애들은 굉장히 똑똑하게 가죠. 저 EBS에서 문제 있었던 유치원 있죠? 저 거기 다녔던 사람이에요. 네, G모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가기 위해서 과외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저 처음에 오픈했을 때. 지금도 들어와요. 예, 안 합니다. 예, 거기에 3년 차 정도 되면요. 영어 정말 잘해요. 네, 특히 그 강남에 있는 압구정에 있는 그 G학원은요. 거기 들어가려고 과외를 엄청나게 하시잖아요, 어머님들이.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가르쳐 왔는 걸요. 전혀 안 하셔도 돼요. 네, 거기 갈 애들은 제가 봤을 때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냥 어렸을 때부터 달라요, 걔네들은. 근데 우리 아이는 그렇지 않아? 굳이 거기를 왜 보내시나요? 그럴 필요 없고요. 싫어하죠. 싫어하면요. 자, 이유를 얘기를 해보셔야 돼요. 아이들은 이유가 있어요. 중학교 아이들도 이유가 있고요. 자, 최근에 제가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왔어요. 자기는 영어가 너무 싫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내가 너 영어 왜 싫어하는지 이유 맞춰볼까? 그랬더니 그 아이가, 네, 맞춰보세요. 그래서, 왜냐면 너는 영어를 못하기 때문이야. 그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옆에 계시는데. 그랬더니 그 아이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빙고! 어떻게 알았어요, 선생님? 근데 제가 왜 그 말을 했냐면요. 그 아이랑 좀 대화를 했거든요. 근데 그 아이는 굉장히 똑똑한 아이더라고요. 아는 것도 많고요. 배경 지식 정말 많고요. 수학도 잘하고 과학도 잘하고 제가 수업을 하면 할수록 놀래요. 세계사도 많이 알고요. 궁금함이 굉장히 많았던 아이예요. 근데 어머님이 그냥 안 시키셨더라고요, 걔를. 걔 지금 수업한 지 4번 했거든요. 4번 했는데 CVC까지 다 띄웠고요. 문장도 팍팍 읽어요. 그리고 제가 bag 하고 알려주면 걔 이래요. A bag of chips. 깜짝 놀랐어요. 웬 천재가 들어왔나 봐요. 근데 왜 어머님은 안 하셨을까요? 애가 그냥 싫어했대요. 거부. 그러니까 얘가 왜 싫어하지? 좀 얘기를 해봤어야 되는데 5학년 때까지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찾아오셨어요. 어떻게든 소개를 받고 오셨거든요. 얘 굉장히 잘할 것 같아요. 그냥 느낌이 팍 와요. 한국어 네, 서툴어요. 영어 해도 되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아들 5단어 했다고. 근데 저 그냥 영어 같이 인풋은 줬어요. 방해 절대 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나중에 영어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경험과 제가 가르쳤던 것만 얘기합니다. 뭐 그랬었거든요. 이런 말씀 안 드려요. 네. 그리고 파닉스하고 영어책? 네. 일단 저는 파닉스하고 영어책 선택하라면 우선 영어책 하세요. 영어책 하시다가 영어책 재밌어지면 그때 파닉스 하셔도 전혀 늦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영어책을 많이 읽은 애들이 파닉스 안 해도 되고 심지어 파닉스 쉽게 배워요. 선택 만약 해야 된다면 그렇게 하시고요. 매일 노출 오래 안 하셔도 돼요. 아, 오늘은 엄마가 스트레스 없고 엄마 너무너무 컨디션 좋아. 자, 30분 합시다. 그리고 한 달 안 하셔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요. 5분만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한번 적어보세요. 오늘이라도요. 그리고 매일 해보세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 지금 방학 돼 갖고 제가 계획표를 같이 짜고 있어요. 영어 선생님이지만 저는 전 과목을 다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부 습관을 잡아주는 건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안 해요. 우리 영어 예를 들어서 10분씩 6번 해보자. 6번. 그럼 60분이죠. 가능합니다. 오늘 어머님이 오시더니 이러시더라고요. 어떻게 좀 진전이 있나요, 어머니? 그랬더니, 아우, 선생님, 10분씩 6번을 하니까 하더라고요. 저는 왜 그동안에 60번 한 번을 했을까요? 그건 그 아이가 느린 학습자라는 것을 엄마가 인지를 못하셨기 때문이에요. 방법은 있습니다. 대신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됩니다. 자, 단계별 체크리스트. 자, 거의 다 됐어요, 이제. 1단계. 말씀드렸죠? 소리 익숙. 2단계. 즐깁니다. 3단계. 파닉스 한번 시작을 해보죠. 네. 그리고 4단계. 네. 읽어요. 독립 읽기라고 하시죠. 자, 여기서요. 자, 50% 이상이
돼요. 어머님이 체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 단계. 네. 이런 거는 어느 책에도 없지 않나요? 왜 제가 만들었어요. 근데 이런 게 모두 들어있는 그 책이 못 나온 거예요. 아직. 저 진짜 아마존에나 낼까 봐요. 왜냐면 저랑 똑같은 프로그램을 쓰시고 저하고 똑같은 경험담을 쓰신 우리 미국 선생님은 학교 선생님이시거든요. 2학년 선생님. 스칼라스틱에서 책을 3권이나 내셨어요. 미국은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한국은 없어요. 그냥 일률적인 책만 나오잖아요. 선생님들은 어디에 의지하세요? 다른 선생님들 경험에 의지하시잖아요. 한계가 있어요. 선생님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론을 직접 아이들에게 적용을 하셔야 선생님만의 노하우가 생기는 거예요. 자,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진짜. 네, 아이의 첫 영어 경험은 오래 남아요. 맞아요. 부담입니다. 즐거움, 호기심으로 가죠.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6학년 때 영어를 처음으로 들었어요. 저희 엄마는 굉장히 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었고 저는 운이 좋아서 8학군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다녔습니다. 대치 키즈냐고요? 아니요. 저는 대치동에 학원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제 친구들은 전과목 다녔죠. 저는 혼자 공부하는 아이였어요. 좀 특이한 아이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제가 영어를 좋아하게 된 동기는 아주 쉬워요. 저희 엄마가 그 영어 선생님을 저하고 나이가 10살이 차이가 나요. 저희 동생을 위해서 사교육 선생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영어 원어민 선생님이셨어요. 와서 노래를 부르고 아이하고 막 즐겁게 놀으시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봤어요. 뭐지? 왜 나는 이런 걸 안 시켜준 거야, 우리 엄마는? 왜 내 동생만 시켜주지? 그리고 오래요, 저한테.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데, come on, come on! 막 이러시더니, 우리 같이 노래 불러볼까? 그때 들었던 노래가 London Bridge is Falling Down 이었어요. 그 노래를 하면서, London Bridge Falling Down을 하면서 막 뛰어다니면서 노래를 불렀거든요. 저의 그 첫 영어의 경험은 굉장히 즐거움이었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여쭤봤어요. 엄마 나는 이거 언제 배우는 거야? 너는 곧 배워. 너 이제 중학생 되잖니? 중학교 1학년이 되면 영어를 배운단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면 돼. 하고 들어갔는데 기억나시죠? 3종 세트 배우잖아요.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진짜 3종 세트.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알던 그 영어가 아니에요. 노래도 안 가르쳐 주고요. 정말 놀랬거든요. 아시잖아요. 쭉 그렇게 가더라고요. 근데 저의 첫 영어 경험은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 영어 공부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운이 좋아서 제 주위에는 미국에서 살다 온 외국에서 살다 온 친구들이 많았어요. 예,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물어보고요. 그리고 제가 팝송을 되게 좋아했고, 지금도 아이돌을 좋아하지만, 그 당시에 팝송 가수들 노래를 많이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팬클럽도 하면서, 예, 아실 거예요. 뉴키즈 언더 블락이라고. 예, 아시면 안 돼요. 저하고 시대가 비슷한 거거든요. 뉴키즈 언더 블락의 팬클럽 부회장이었습니다, 제가. 걔네들이 내한을 한다 그래서요. 편지를 썼어요. 근데 어디서 커렉션을 받을 데가 없어서 제 짝이 예, 미국에서 공부를 오래 하다가 들어온 애였고요. 걔는 이화여자대학교에 특채로 들어갔습니다. 그 친구한테 이거를 좀 커렉션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가 프로프 리딩이라고 하자 그걸 받아봤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진짜 이런 말 하더라고요. 재현아, 너는 진짜 공부를 잘하는 애가 맞아. 어쩜 이렇게 영어를 문어체로 썼니? 이런 말을 안 쓴단다. 그때 알았죠. 아, 그렇구나. 내가 하는 영어는 살아있는 영어가 아니야. 죽어있는 영어인가? 그건 아니래요. 문법적으로는 굉장히 정확하대요. 왜냐면 공부를 해서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나는 대학교에 영어 전공을 하는 데를 들어갈 거야. 그래서 나는 꼭 영어를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잘할 수 있게 할 거야. 그렇게까지 이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운이 좋아서 교환학생도 갔다 오고 이렇게 지금까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첫 경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오면요.
선생님들 어떻게 해서라도 그 아이에게 영어는 재밌는 거야. 영어는 꼭 필요한 거야. 재미도 없고 필요도 없는데요. 그래? 그렇지만 영어를 해야 되는 거야. 어떤 그런 필요성을 선생님들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끝까지 어떻게든 합니다. 자, 말씀드렸죠? 선생님의 역할, 부모님의 역할은요, 바로 첫 경험을 지켜주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만나면서 확신한 게 있습니다. 맞아요. 아이들은 아이들마다의 각자의 속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방식이 있어요. 누구는 빨리 뛰고요. 누구는 천천히 걸어요. 하지만 모두가 자신만의 속도로 앞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어떤 아이는 빨리 가고요. 어떤 아이는 조금 늦게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단, 엄마는 같이 옆에서 우리 아이가 지치지 않고 편안하게 자신의 속도로 걸을 수 있도록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엄마가 할 일이고요. 선생님이 해야 될 일이고 저희 애들링 클래스에서는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하나 그냥 정리를 했어요. 저희 아이들은 이렇게 자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리 인식, 저희는 무조건 소리 인식부터 합니다. 그리고 알파벳 학습, 그리고 파닉스 패런, 그리고 사이트 워즈, 그리고 디코더블 북, 그리고 받아쓰기, 딕테이션, 스토리북, 어휘 문장 학습. 네, 모든 단계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고리로. 그렇기 때문에 스펠링도 잘 쓰고요. 네, 읽기도 잘 읽고요. 발음도 좋고요. 그리고 라이팅도 가르치지 않아도 문장 만들기가 바로 되고요. 정말 이게 편하게 쑥쑥쑥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절대 이걸 놓치지 않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선생님들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하지만 절대 이거를 잊지 않으시면 안 돼요. 읽기는, 쓰기는, 말하기는, 듣기는 절대 따로 가지 않습니다. 사 영역은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골고루 습득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요거 일단 뭐 QR코드 찍으셔도 되고요. 여기 밑에 클릭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1분밖에 안 걸려요. 저도 이런 후기 쓰라고 그러면 되게 싫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짧게 만들었어요. 그냥 간단히 써주시고요. 그 보내주시면 제가 이메일로 첫 영어 가이드북, 네, 전자책이고 굉장히 짧게 알차게 오늘 얘기한 내용만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내드릴 거예요. 모두에게. 그래서 뭐 후기는 뭐긴 후기가 아니라 그냥 오늘 수업은 이게 뭐 좋았다, 나빴다 그냥 써주실 수 있으면 써주시고요. 아, 뭐 다 아는 얘기네. 하시면 네, 안 써주셔도 괜찮아요. 네, 다음에 제가 또 수업 준비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네, 네, 질문 받도록 하고요. 질문 없으시면, 네, 나가셔도 됩니다. 질문 있으시면 뭐 수업에 대한 것도 되고요. 아무거나 돼요. 파닉스 아니어도 상관없고요. 그냥 우리 아이 뭐 그냥 영어 학습 아니면 내가 지금 뭐 공부방을 하는데 나는 이런 게 조금 걱정이 된다, 고민이 된다 하셔도 되고요. 네, 아무거나 편하게 그냥 얼굴 안 나오셔도 되고요. 그냥 마이크 켜고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있으시면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제가 편하게 하시라고 네, 녹화는 끄겠습니다. 네, 또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어머님들이. 네, 어쨌든 지금 저는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정말 개별화 학습, 완전히 개별화 학습하고 있거든요. 네, 바쁘시면은 나가셔도 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아,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창원의 리딩 플랫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제가 네, 네, 네. 네, 원장님이랑 저랑 네.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근데 제가 아, 궁금한, 그렇구나. 네, 네, 네. 저희는 이제 조금 달라요. 아, 링크. 네, 네. 예, 여기 링크를 아까 못 찍으셨나 보네요. 아, 이거 무조건 음, 남겨주시고 받아가세요. 그래도 무료로 다 드리는 거잖아요. 오늘 수업도 그냥 저는 이거를 뭐 그런 설명회 꼭 그건 아니었는데, 예, 죄송합니다. 네, 원장님 말씀하세요. 네, 네. 아, 네. 네. 저도 이제 입학 설명회를 앞두고 있는데, 아, 그러시구나. 네, 네. 그 전에, 그 재원생 간담회를 3차를 다 진행을 하고, 네, 네, 네. 지금 이제 원장님께서 또 마침 또 줌으로 열어주셔서 네, 네, 네. 저희가 오늘 들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게 저는 조금 많이 좀 다른 방식으로 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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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파닉스, 저는 그냥 아예 그냥 파닉스를 안 하거든요. 그냥 아, 그렇구나. 그 소리 많이 채워서 네네네네. 그래서